박영숙은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가는 건조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오가며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저 고개만 끄덕일 뿐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40년을 같이 사셨는데 친척 하나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숙은 그 말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향로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를 물끄미 바라보았습니다. 연기는 천천히 올라가 사라졌습니다. 마치 그녀의 지난 세월처럼. 영숙은 올해 63이었습니다. 23세 결혼해서 두 아이를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하며 살았습니다. 남편 김정호는 중소기업 과장으로 정년퇴직했고 영숙은 10년 전부터 작은 반찬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고 믿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 딸 서진이 울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최명희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명희는 50대 중반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하고 우아했습니다. 치과를 운영하는 그녀는 언제나 깔끔한 옷차림에 차분한 목소리를 지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품위 있는 여자라고 불렀습니다. 서진아, 괜찮아. 내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명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고 명희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영숙은 복도 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명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명희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숙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장례식장은 조용해졌습니다. 영숙은 빈소앞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좀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괜찮아. 난 안 피곤해. 영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으세요? 뭐가? 그냥 너무 조용하셔서요. 영숙은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는 35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얼굴이 각졌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달랐습니다. 정우가 무뚝뚝했다면 준호는 섬세했습니다. 울어야 슬픈 거냐? 영숙이 물었습니다.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끝났네요. 그 말을 듣고 준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머니의 표정을 더 볼 수 없었습니다. 영숙은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3세 그녀는 수줍고 순종적인 신부였습니다. 정우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남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잘 어울린다고 했습니다. 영숙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10년 차부터 정우는 달라졌습니다. 늦은 귀가가 잦아졌고 말수가 줄었습니다. 영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집안일에 더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의 빈자리를 채웠습니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라고 배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숙은 남편의 서랍에서 낯선 여자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희. 영숙은 그 사진을 도로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저녁을 차렸습니다. 그 후로도 영숙은 침묵했습니다. 20년 동안 정우가 주말에 나간다고 해도 명절에 늦는다고 해도 영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국을 끓이고 밤 10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편은 죽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밤 영숙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호의 담배 냄새, 오래된 가구 냄새, 그리고 세월의 냄새. 영숙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준호의 글씨로 엄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가 들어 있었고 쪽지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서재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엄마가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영숙은 USB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갔습니다. 오래된 컴퓨터를 켜고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가 하나 열렸습니다. 녹음이라는 이름의 폴더. 그 안에 파일이 23개 있었습니다. 영숙은 첫 번째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스피커에서 남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명희야, 오늘 정말 행복했어. 그리고 여자의 웃음소리. 나도요, 정호 씨. 당신이랑 있을 때만 살아있는 기분이에요. 영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 속 날짜를 보았습니다. 2019년 4월 3일. 남편이 정년 퇴직하기 1년 전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모두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정호와 명희. 영숙은 15번째 파일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고 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재 구석에 놓인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첫 페이지를 폈습니다. 그리고 붉은 글씨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끝까지. 장례를 마친 지 사흘째, 영숙은 반찬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조문 인사를 건넸고 영숙은 고개를 숙여받았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된장찌개를 끓이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지만 머릿속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USB 속 파일들, 23개의 녹음, 그 목소리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서진이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여전히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국자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많이 울었니? 아빠가 너무 보고 싶어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 많이 보고 싶겠지. 엄마는 안 그러세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따뜻한 물 한 잔을 따라 주었습니다. 서진은 물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어제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엄마 걱정하신대요. 그래. 네. 엄마가 너무 조용하셔서 걱정이래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분은 참 친절하시지. 서진은 어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엄마 혹시... 뭐? 아니에요. 그냥 엄마가 너무 달라 보여서요. 영숙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변하는 거야. 천천히. 그날 저녁 영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어머니의 집으로 왔습니다. 영숙은 거실 탁자에 USB를 올려놓았습니다. 이거 다 들어봤니?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첫 번째 파일만 듣고 더는 못 들었어요. 왜? 너무 충격이어서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지 아니? 최명희 씨요? 맞아. 준호는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럼 누나 시어머니가... 응. 내 아버지랑 20년 넘게.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걸 누나한테 말해야 하나요? 아니, 아직은. 그럼 엄마는 어쩌실 건데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해가 짧게 저물고 있었습니다. 모르겠다. 아직은. 준호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옆얼굴은 평온했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틀 후 영숙은 최명희의 치과를 찾아갔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는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접수 데스크에서 젊은 직원이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예약하셨나요? 아니요. 원장님 만나러 왔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영숙이요. 잠시 후 명희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흰 가운을 입고 있었고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영숙을 보자 명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웬일이세요? 잠깐 할 얘기가 있어서요. 명희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환자들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명희의 개인 진료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명희는 의자를 권했지만 영숙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불안했습니다. 정호 씨 물건 정리하다가요.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USB를 꺼냈습니다. 명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가요? 원장님이 더 잘 아시겠죠. 영숙은 USB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명희는 그것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들으셨어요? 23개 중에 15개요. 명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뭐가요? 다요. 전부요. 영숙은 명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명희는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을게요. 제가 잘못했어요. 언제부터요? 23년 전이요. 서진이가 시집 올 때 알고 계셨죠? 명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렇게 품위 있게 사시면서 이런 일은 할 수 있었네요. 어머니, 전 어머니 아니에요. 이제 영숙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명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뭘 원하세요? 제가 뭘 해드리면 될까요? 영숙은 멈춰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되겠죠. 문이 닫혔습니다. 명희는 책상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끝까지라는 글자 아래 그녀는 새로운 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최명희, 56세, 치과 원장, 서진의 시어머니.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준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주무세요. 응. 곧. 내일 병원 가셔야 해요. 건강검진 날이잖아요. 알았어. 준호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영숙은 다시 노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두 번째 줄을 적었습니다. 그 여자가 잃어야 할 것들. 펜을 내려놓고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지만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머릿속이 또렷하게 맑아졌습니다.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녀가 잃은 것만큼 그 여자도 잃어야 했습니다. 그게 공평한 일이었습니다. 영숙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겨울 하늘은 회색이었고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걸어갔습니다. 박영숙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영숙은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네. 수면은 잘 취하세요?
아니요. 의사는 처방전을 끊었습니다. 약 드시고 푹 쉬세요. 이 나이엔 몸 관리가 중요합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쉬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으니까요. 병원을 나와 약국으로 향하는 길, 영숙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시간 되세요? 왜? 집에 좀 오실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았어. 금방 갈게. 서진의 집은 영숙의 가게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깔끔한 20평대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서진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서진은 대답 대신 탁자 위의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영숙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이혼 협의서였습니다. 이게 뭐니? 남편이 어제 줬어요. 영숙의 손이 굳었습니다. 이유가 뭐래? 성격 차이래요. 더 이상 못 살겠대요.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숙은 서류를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시니? 네. 어제 저녁에 오셨어요. 저보고 서명하래요. 뭐? 아들이 힘들어하니까 놓아주는 게 맞다고요. 영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최명희, 그 여자는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요? 넌 어떻게 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서진은 울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딸을 안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감정이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준호를 불렀습니다. 아들은 퇴근 후 곧장 왔습니다. 누나 이혼한대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응. 오늘 서류 받았어. 갑자기 왜요? 모르겠어. 하지만 최명희가 관여한 건 확실해. 준호는 의자에 앉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거 너무 꼬이는 것 같아요. 뭐가? 다요. 아버지 일도 그렇고, 누나 일도 그렇고. 영숙은 아들을 보았습니다. 너는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그냥 놔두세요. 복수 같은 거 생각하지 마시고. 복수? 엄마 요즘 표정 보면 알아요. 뭔가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영숙은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20년 넘게 나를 속였어. 그 여자는 내 누나 시어머니면서도 그런 짓을 했고, 이제 누나까지 버려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도 엄마가 움직이면 누나만 더 다쳐요.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다시 최명희의 치과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예고 없이 갔습니다. 접수 직원이 말렸지만 영숙은 그냥 진료실 문을 열었습니다. 명희는 환자를 진료하고 있었습니다. 영숙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명희는 환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영숙을 복도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명희의 목소리는 낮고 날카로웠습니다. 서진이 이혼한대요. 명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건 두 사람 문제예요. 당신 아들이 결정한 거죠? 그래요. 당신이 시킨 거죠? 명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어머니가 우릴 가만 안 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선수 친 거예요. 영숙은 숨이 막혔습니다. 뭐라고요? 솔직히 말할게요. 전 제 아들이 더 중요해요. 어머니가 우리 집안을 흔들기 전에 전 제 식구를 지킬 거예요. 영숙은 명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래서 내 딸을 버리라고 한 거예요? 이혼 위자료는 넉넉히 줄 거예요. 서진 씨도 새 출발하는 게 나을 거예요.
당신 지금 정신이 있어요? 명희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어머니야말로 정신 차리세요. 우리 관계 들춰봤자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전 이미 다 일을 각오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요? 딸까지 일을 각오됐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명희는 돌아서서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홀로 남은 영숙은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명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딸까지 일을 각오됐어요? 집으로 돌아온 영숙은 서재에 앉았습니다. 붉은 노트를 펼쳤지만 펜을 들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맞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이면 서진만 더 다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으면 그 여자는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영숙은 창밖을 보았습니다. 어둠이 내렸고 거리의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박영숙 씨시죠? 저 김정우 씨 친구 이동철입니다. 영숙은 몸을 세웠습니다. 이동철, 남편의 대학 동창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정우형 유품 중에 제게 맡긴 게 하나 있어서요. 한번 뵙고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언제요? 내일 오전 어떠세요? 좋아요. 전화를 끊고 영숙은 노트를 덮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것. 그게 뭘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